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여기 있는 요 변은 변할 변자, 그리고 수는 숫자인데요. 자, 이 변할 변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이 변수라는 것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값이 변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미 변수라는 거를 우리 경험해 봤어요. 그걸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릴게요. 물론 수학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x는 1이라고 했을 때 이 x라고 하는 요 문자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바로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때 이 중간에 있는 요것을 연산자라고 하고, 자, 이 연산자의 정확한 이름은 대입연산자입니다. 즉, 우항에 있는 값을 좌항에 대입한다 라는 뜻에서 대입연산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다시 x는 2라고 했을 때 아까는 x가 1이었는데 바로 요걸로 인해서 x라고 하는 요 문자에 현재 들어가 있는 값이 1이었던 것이 2가 된 것이죠. 즉, x라고 하는 요 문자는 이 변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 변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요 뒤에 이 변수라는 말 속에 있는 뒤에 있는 수라고 하는 게 숫자라는 뜻인데, 이 숫자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에서 제공하는, 그 언어가 제공하는 이 모든 형태의 데이터 형식들이 이 변수의 값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것은 x는 1이라고 하는 변수인데요. 요것을 제가 x는 자, 따옴표 그리고 php 이렇게 하게 되면 요 x라고 하는 요 값에는 php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x라고 하는 요 안에는 숫자는 물론이고 문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배열, 객체, 이러한 것들이 다 저 x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변수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미리 준비한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우리 본문에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제가 바로 이 코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우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php에서는 이 변수의 이름을 정의할 때 반드시 앞에다가 달러 표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즉, $a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라는 뜻입니다. 즉, 변수 a에는 1이라는 값을 대입한 상태고, 이 변수 a에 현재 들어가 있는 값은 그렇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a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할 때 변수 a에 있는 값 더하기 1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은 1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만큼은 1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가 돼서 요 echo로 명령이 echo로 화면에 출력될 때는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r 태그는 줄바꿈을 해주는 HTML 코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a에 담겨 있었던 요 값을 2로 변경한 겁니다. 즉, 변수 a의 값이 1이었던 것이 2가 된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프린트 그리고 $a 더하기 1이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값은 뭐죠? 2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은 2 더하기 1은 3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이 결과적으로 3이 되면서 화면에는 3이 출력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echo라는 명령을 썼는데 여기서는 print라는 명령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것을 실행시키면 결과적으로 2와 3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못 보던 구문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것과 요것의 의미는 뭘까요? 자, 요것과 요것은 현재 샵
샵이라고 하는 기호 뒤에 따라오는 문자입니다. 자, PHP에서 샵이라고 하는 문자는 특수한 의미를 갖는데 이 샵 뒤에 오는 어떠한 구문을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예, 요 뒤에 따라오는 것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없는 셈 친다 라는 것이 요 샵이라고 하는 기호의 의미입니다. 요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석이라고 부르고 또 영어로는 코멘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 샵 외에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주석은 자, 요렇게 슬래시를 2개 하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샵 대신에 슬래시 슬래시 3이라고 하면 요 뒤에 따라오는 3이라고 하는 문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긴 코드를 주석 처리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전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슬래시 뒤에 오는 별표 요렇게가 주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별표 슬래시 요 첫 번째 시작과는 이 반대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이 종료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이 종료 주석, 종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만큼을 이 프로그램상에서 없는 셈 치는 것이 바로 주석이고 요 기호는 여러 줄의 코드를 주석화시킬 때 사용하는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석은 언제 사용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밍적으로는 해석되지 않지만 뭔가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어떤 코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 요것처럼요. 자, 그런 경우에 주석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로는 이 변수로는 숫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제고요. 자, 여기 $first, 이건 뭐죠? 변수 first란 뜻입니다. 그 변수의 값으로 코딩이라고 하는 문자를 지금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변수 first의 값은 코딩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걸 출력할 때 자, first를 출력하고 점이라는 것은 뭐죠? 점은 문자와 문자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즉, $first라고 하는 자, first라고 하는 저 변수에는 코딩이라는 문자가 들어와 있고 자, 그 뒤에 있는 요것은 역시나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와 문자를 결합하는 연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점을 쓴 겁니다.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 결과는 자, 보시는 것처럼 coding everybody라는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변수 안에는 꼭 숫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는 이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왜 쓰는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고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체감할 수 있는 변수의 어떤 위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변수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계산을 하는 코드인데요. 자, 변수가 없을 때입니다. 자, 100에다가 10을 더해요. 원래의 값은 100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0에다 10을 더하고 그걸 화면에 출력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100에다가 10을 더한 요 결과 값에다가 나누기 10을 하는 거죠. 즉, 첫 번째 우리가 연산을 한 결과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요걸 다시 한번 써준 거죠. 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기 10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그 결과에서 빼기 10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화면에 또 출력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한다 라고 하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는 연산입니다. 자, 이거를 뭐 제가 화면에 출력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출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도 이 변수를 사용한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variable for라고 하는 코드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살펴보죠. 우선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일단 넣습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 더하기 10, 즉 a에는 현재 100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즉 a라는 변수 더하기 10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a에다 담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뭐죠? 110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요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110이 되는 거죠. 자, 그걸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10이라고 하는 값이 담겨있는 a라고 하는 변수를 10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a라는 변수에 담았죠. 그 다음에 그걸 출력하고 그리고 그 a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에서 10을 빼고 10을 곱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있는 방금 그 코드를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4번을 실행을 시켰을 때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죠. 근데 코드 자체는 변수를 사용했냐, 사용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변수의 효용이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코드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조건이 바뀌어서 이 처음에 시작하는 값이 100이 아니라 만약에 1000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값도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다 바꿔야겠죠? 예. 자, 그런데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최초의 변수에 담겨있는 저 100이라고 하는 값만 1000으로 바꾸게 되면 예, 이 밑에 있는 모든 코드는 우리가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값을 여러분들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효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의 양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많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 값을 여러분이 일괄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래밍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